인간의 본성이라는 것과 이 실생활, 예를 들어 이제 저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연관을 지어서 잡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 너무나 당연해서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라는 것이 있죠. 전 장관이었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공직자가 될 사람은 어떤 의심 자체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은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 대중 민중들을 위해서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다. 이건 정말 너무하다라는 어떤 현 정권의 비판을 과거 정권의 비판을 넘어서 어떤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많은 말을 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심리적 추종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리, 부패 혐의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의 부모 때 이미 웅동학원이라는 부실한 사학재단의 이사장에 취임을 해서 그 재단을 담보로 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제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재산을 편취하고 그 사학재단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렸죠. 법을 좀 많이 알아야만이 그런 사기를 칠 수 있을 것이고, 또 생각해보면 조국의 부모 때라면 이제 6.25 전쟁 전후라든가 이제 일제 말 아마 이때 때부터 이렇게 살던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일제 때 생활이라든가 혹은 이제 한국 정부 초기 시절에는 아무래도 부의 이런 잉여자본 같은 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실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테고요. 그 와중에 쪼들리지 않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 시대에서 우리와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친일파다,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고, 그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런 이유는 바로 저런 녀석들이 우리의 정당한 부를 갈취했기 때문일 거다, 이런 것이 있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조국의 부모 되는 사람은 그런 정도의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일제 때 이미 어느 정도 부를 갖춘 친일파일 것이다 라는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과연 그 친일파, 그렇다면 한국에 살다가 일제 때 살다가 만주로 넘어가서 무관학교를 세운다든지 독립자금을 댄다든지 전 재산을 털어서 뭐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 일제시대에 그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 중에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어떤 유교적 베이스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항상 우수했다라는 이런 관념들이 있는데, 이 관념에 말기적으로 가서 관념으로 갔을 때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치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못한 녀석들의 지배를 받게 됐으니까 치욕이 됐고, 또 이런 구도와 프레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좀 더 악마스럽게 표현을 해야 되고, 물론 악마인 건 맞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과한 악마적인 표현, 또 그것이 실제로 교과서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굉장히 사실보다 많이 왜곡돼서 현재 우리의 반일 감정이라던가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일단은 조국 부모는 대단히 상당히 어느 정도 권력과 재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 자식들 역시 그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이, 조국 같은 사람들에게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와는 정반대에 해당하는, 즉 자기가 비판했던 사람들이 할 법한 일들을 정작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왜 남을 욕하는가. 조국은 예를 들어 뭐 한나라당 이쪽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한나라당의 어떤 그런 비리적인, 부패적인, 부정적인 이런 나쁜 것을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면에 과연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이제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조국이라는 부당한 사람을 심리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해서 제가 가진 어떤 심리적인 공격성의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저런 사람들, 사실 일면식도 없는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함으로써 해서 이것은 정당하고 이런 것은 널리 알려야 우리가 다 함께 사는 이 세상의 어떤 평화와 공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정당함,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마음의 공격성이 굉장히 정당하다. 따라서 나는 이 공격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배워왔고 이것이 정의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인간인 이상은 공격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물론 그와 반하는 긍정적인 요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특정 대상 혹은 특정 현상 혹은 특정 무엇 어떠한 것에 공격성을 나타냈을 때, 그리고 그 공격성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배웠고 정당하게 그런 공격성을 행사해야 된다고 배웠었다는 것, 그런 생각과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더 깊은 무의식 차원에서 본능적으로 생명체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동물로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차원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권력의 근처에 가기 전에 왜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했을까요? 본인 자신도 실천할 수 없고 아마 어쩌면 어느 누구도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